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침 식사 맛있게 드시고 식사 중이신가요? 근데 꼭 여쭤봐야 하는 게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은 잘 다녀오셨나요? 쾌변 하셨나요? 사실 이게 좀 타이밍이 그렇긴 해도 참 우리 건강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요. 이 대변을 남의 몸에 이식해서 난치병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폐증, 당뇨, 비만 같은 것들을 치료하는데도 이 해결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아침부터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그래서 일부러 좀 깨끗해 보이는 하얀 옷을 입어봤거든요. 옷만 그렇네요. 네. 얘기하려고. 근데 또 이런 말 네. 있잖아. 옛날에 네. 이 뭐라노 이거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원래 이 속담은 이 평소가 흔했는데 약에 쓰려니까 그 흔한 개똥도 없다 이런 말이거든. 우리 선자들은 말이요 개똥, 말똥, 소똥 막 이런 거 갖고 뭐 약으로 썼다 이런 동의봉합이 다 있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네. 저 신생아 똥을 옆집 할머니가 막 받아가 갖고 뭐대 쓴다고 가 막 그것도 들고 가고 막 이랬다고. 또 그러고 영조 임금 있잖아요. 네. 장수한 걸로 정말 유명한 그때 임금이죠. 내가 영의정이었나 자의정이었나? 그 영조 이제 하고 같이 이제 둘이서 그때 내가 영의정이었구나. 둘이서 앉아가지고 이제 이 마분차라고 이래갖고 네. 이 말똥으로 차 이래갖고 차를 둘이서 딱 하면서 정사를 논했던 그 기억이 나네. 청나라 사신 아닙니까? 청나라 사신. 청나라였나? 아니 고쌤을 위해서 어디 가서 말똥을 구해봐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제주도 한번 갈까요? 갔다 와야겠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흔히 챙겨 먹는 장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유산균처럼 조금 유산균은 인위적인 균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자연의 균이니까 그렇지. 좀 효과가 있나 싶으면서도 저는 안 먹고 싶고요. 고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물 많이 드시면서 네, 유산균 꼭 챙겨 드십시다. 네. 맞습니다. 위에 유산균도 잘 챙겨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몸에 좋은 거를 제가 먹었을 때 몸의 상태를 또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변이라고 합니다. 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그 변 모양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이게 좀 아침부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황금색. 황금색. 네. 그다음에 약간 바나나 같은 모양. 오. 네, 그런 모양이 나왔을 때 우리 아가 지금 잘 크고 있구나. 괜찮네. 이렇게 좀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만큼 네. 우리들도 이제 좀 변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안 해요. 이거를 아니 나는 그냥 내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꼭 체크해야 됩니다. 네. 한 번씩. 우리가 뭐 잘 먹어야 된다, 잘 자야 된다 하잖아요. 그만큼 잘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니까요. 저희 공개 클리닉을 이제는 조금 더 산뜻하고 뽀송하게 알짜 건강 정보를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암종 사망률 3위인 대장암.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하고 약을 먹기도 힘들고 불편하고 귀찮아서 대장 내시경을 소홀히 한 적 없으십니까? 대장암은 정기적인 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공개 클리닉 웰에서 대장암의 원인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저희가 아침부터 이 얘기를 잘 보시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는 이 대장암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건강 주치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소화기 내과 전문의 권용환 과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꼼꼼한 내시경으로 조기 암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권용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과장님도 잘 보고 오셨죠? 네. 저희가 앞서서 이 주제 영상에서요, 이 대장암이 사망률 3위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좀 위험한 암이다,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많이 무서운 암이겠죠? 네, 한국인에서 사망 원인 1위는 단연코 암입니다. 2위, 3위, 4위인 질환이 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이런 질환들을 모두 합친 인원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암 종류에 따라서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폐암, 간암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위암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는데요. 2016년도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대장암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을 인해서 위암의 조기 검진으로 위암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암 사망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암을 얘기할 때 저희가 보통 5년 생존율을 얘기하는데요. 네.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은 95년도에 한 56% 정도에서 네. 2005년에는 66.9%, 2019년도 최근 데이터는 74.3%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건 대장 내시경 검사가 많이 보편화돼서 조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이제 사망률이 좀 내려오는 추세로 보입니다. 조기에 검진을 해서 그래서 일찍 발견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공개 클리닉 직장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고인범이 이 검진 일에 안 받는 거 아시는데 예를 들어서 받으셨죠. 아침마다 정상적인 시간에 매일 변을 보면 네. 그 색깔이나 이런 게 변함이 그렇게 없이 매일 보면 이거는 괜찮은 거죠. 그렇죠. 변을 잘 보는 게 이제 몸에 건강하다는 신호니까요. 근데 그래도 증상이 없더라도 건강검진은 조기에 받으셔야죠. 네. 자, 좋습니다. 받으세요. 호락호락하지 않으신데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암은 왜 생기는 겁니까?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이 장이니까 음식을 넣어서 직접적으로 음식이 그 막닥뜨려지고 소화도 시키고 막 이래 이제 음식물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왜 생기는 겁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 암이 왜 생기냐고 여쭤보시면 주변에 보면 젊고 건강하고 뭐 술, 담배도 안 하시는 분들 중에도 암 걸리시는 분이 있잖아요. 사실 원인만 따지면 그렇게 유전적으로 원인 없이 발병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대장암에는 확실하게 밝혀진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생률이 최근 20년 동안 계속 늘고 있는데요. 네. 원래 이 대장암은 미국에 많은 병이에요. 미국이나 서양에 많은 병인데 우리나라 식생활이 점점 미국식 서구화되면서 발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확실히 알려진 것 중에는 육류 섭취, 특히 레드 미트라고 하는데요. 네네. 살이 붉은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거나 핫도그나 햄 같은 이런 가공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발생률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동물성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 역시도 대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하루 2잔 이상의 음주를 하면 그것도 위험하니까 금주하셔야겠죠. 두 잔 이상요? 네. 이 조그만 이런 잔 두 잔?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2잔 이상입니다. 큰일이네요. 저희가 이렇게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혹시 뭐 유전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요인에 따라서 좀 잘 걸리는 그런 위험군이 따로 있나요? 네, 대장암에 아까 음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 위험 인자로는 과체중 상태, 비만하시거나 네. 어허. 또 특히 신체 활동이 적은 경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대장암 발생하는 집단에서 육체 활동을 많이 하는 집단에서 육체 근로를 많이 하는 집단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했고요. 요즘 더워가지고 집에 하루 종일 이러고 네. 있는데. 흡연을 네. 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나이가 많아질수록 네.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용종이 한 번이라도 있었거나 대장암을 실제로 치료받은 경우에는 대장암이 또 잘 발생할 수 있겠죠. 사실 근데 또 사람이 증상이 없으면 병원에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 증상이 좀 뚜렷한 게 있을까요? 네, 모든 암이 그렇듯이 사실 증상이 초기에 어떤 증상이 생기는 걸 눈치채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최근에 변 보는 횟수가 변했다든지 특히 변 보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도 그렇고요. 또 적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을 자기가 살펴보는데 변 굵기가 좀 유독 가늘게 보인다든지 전에 없던 혈변이 나온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진하다 보면 이제 빈혈 소견이 조금이라도 관찰되면 꼭 대장 검진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변 모양이나 색깔을 꼭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질이나 항문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혈변을 보기도 하는데 네. 그럼 치질이나 대장암 혈변의 색깔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혈변 차이가 좀 있습니까? 차이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변을 볼 때 피가 묻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놀라겠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래도 항문 질환들, 치질이나 치액이나 치열을 통칭한 말인데 치액 같은 게 항문의 혈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이래서 피가 나는 경우 또는 된 변을 보거나 변에 힘을 많이 줬을 때 항문 주변이 찢어져서 이제 출혈이 되는 경우를 치열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장암에서도 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의 위치, 그다음에 병이 얼마나 진행되었느냐, 출혈 양이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양상이 좀 다른데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출혈된 피가 산화라는 과정을 겪거든요. 그렇게 되면
색깔이 점점 검게 변해요. 그래서 사실 위나 십이장에서 상부에서 출혈이 일어나면 변이 짜장면 색깔처럼 검게 나와서 병원을 내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장에서도 특히 아까 우측 대장암의 경우에는 이제 출혈되고 나서 배변까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더 검붉은 색깔을 띠는 경우가 많고요. 직장으로 점점 가까워질수록 좀 더 선홍색으로 좀 밝은 출혈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대장암의 경우는 조금 더 점액질을 포함한다거나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게 좀 특징이고요. 항문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변을 보고 난 뒤에 이제 변을 닦을 때도 계속 출혈이 묻어나는 경우가 많죠. 가까워 있으니까 빨갛게 나오겠네. 네. 근데 결국 출혈만으로는 두 질환을 완전히 구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장 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으신 분이 치질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대장암에 대한 검사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같이 했어요, 제가. 맞아요. 많이 무섭겠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장 금진이라는 거는 대장 내시경을 말하는 거죠? 대장 내시경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검사지만 뭐 여의치 않다면 분변 자멸 검사라든지 대변 검사나 이런 다른 CT나 다른 영상학적 검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장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면 네. 100% 확인되는 거죠? 맞다 아니다를. 네, 진행된 대장암은 확실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검사에 있어서 100% 진단의 정확도를 보장하는 검사는 사실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간격을 놓치지 않고 검사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고쌤이 혹시나 가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주름 사이 좀 꼼꼼하게 한번 네. 네, 아마 지금 걱정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드디어 한번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받읍시다. 쌤. 그럽시다. 네. 약속하세요, 빨리. 한 번은 가야 돼요. 진짜 아마 우리 고쌤도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 많을 보자, 그냥 거예요. 봅시다. 네. 이거 2개 이상 틀리면은 건강검진 받으러 가세요. 네, 알겠죠? 약속해요. 자, 우리 팩트체크 또 이 시간에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죠. 한 번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대장암에 대한 팩트체크 첫 번째입니다. 변비가 심해지고 오래되면 대장암이 될 수 있다. 바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이. 이거는 X예요. 제가부터 왜요? 이야기할게요. 예, 네네. 요거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에 또 정답이 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이제 화장실을 이제 일정하게 가는 것도 이제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변비잖아요. 변비. 네. 저거는 단순하게 그냥 물을 많이 안 마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마시면은 이게 좀 이 안에서 좀 완화되면서 변만 좀 잘 보면 유독 이 될것 만성 같아요.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여자분들 그쵸, 중에도 그쵸. 많고. 그렇게 따지면 네. 그분들은 다 그 대장암이에요? 그럼 위험하지. 그런 사람들 그냥 물만 뭐 디립다 먹으면 되게? 와, 안 먹어 물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건강검진보다도 물 먹는 게 더 쉽겠다. 말씀해 보세요. 이 변이라는 것은 음식에 사실은 영양분을 다 섭취해내고 찌꺼기가 남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필요한 비타민, 단백질만 다 일어나. 이게 오래 있으면 이거는 다 썩기 마련이야. 이 독소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걸 장에서 이렇게 오래 놔두고 독소하면 이게 위험도가 커질 수밖에 없어. 독은 이만큼이든 많으면 무조건 안 좋은 게야 이거는. 벌써. 그래, 맞아. 이게 씻으면 안 학창 돼. 시절에도 그 이렇게 변비 변비 있는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얼굴이 맞아. 누렇단 말이야. 맞아요. 어? 맞아요. 빨갛잖아. 화가 많이 나요. 화 좀 줄이세요. 그래서 변비를 오래되면 대장암이 될 수 있다 이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변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장 운동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그렇지. 건데. 썩고 있지.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기능도 떨어질 것이고. 그렇지. 이게 아무래도 그 변이 오래 머무르다 보면은 뭐가 좋겠습니까? 안 좋은 영향이 더 많겠지. 저도 그래서 오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네. 대장암이 아니라 변비가 심해지고 오래되면은 뭐 네. 내치액, 외치액, 뭐 치루 뭐 이런 게 발견될 수도 있다. 저는 뭐 요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썩는 게 치루예요, 치루. 예. 맞죠, 다들 선생님? 그럴싸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역시 걸려본 사람이 아는 거야. 지금 진짜 한 10만 변비인들이 환호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안심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속설 중에 실제로 그 고인범님 말씀대로 변비가 심한 경우에 변이 오랫동안 대장에 머물면서 거기에 이제 유독한 물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맞아, 생각하고 숙변이 독소가 많다. 그게 대장암의 네.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변비 자체 때문에 대장암이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사실 변비가 있으면
있으면 이 변비 자체가 중요한 대장암의 증상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비가 생기면 반드시 대장암 검진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변비는 특히 주의를 해라.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네. 변비의 정의는 뭡니까? 그러면 변을 네. 시간의 기준이 있을까요? 일주일 이게? 내도록 못 본다? 네. 사실 변비는 변의 성상, 이 변이 얼마나 딱딱하고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고 또 변을 보는 횟수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은 최소한 화장실을 가야지 변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2, 3일에 한 번 변을 본다고 해서 그렇게 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나 하루에 한 번 안 보면 죽는데 나는. 네,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뭐 음식을 먹는 양이나 이런 게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또 긴장하거나 특히나 남자분들은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 때 그렇지. 일주일째 그 기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환경입니다. 왜 집이 바뀌면 잘 못 가는 친구들이 그리고, 있어요. 갑자기 막 수련회 풀려나고 같은 데 그러니까. 가면. 네. 그래 한 번 틀리셨어요 지금? 두 번째 팩트 체크 진짜.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유산균이나 요구르트 등을 먹으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럼 저도 이게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또 좋은 프리바이오틱스가 있거든요. 뭐가 그 달라요? 두 개를 같이 챙겨 먹어야 됩니다. 하나는 유산균이고 하나는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거든요. 맞죠, 선생님? 네. 저는 그렇게 챙겨 먹고 있거든요. 잠깐만 이러면 좀 뭐야? 헷갈리는데. 처음 듣는 얘긴데. 나는 어쨌든 뭐 좋으라고 먹는 거지. 하나, 둘, 셋. 오늘 저는 자꾸 같이 가시네.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안 먹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뭐 그렇긴 한데 만약에 네. 이게 유산균의 요구르트를 먹으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네. 본 국가 차원에서 무조건 먹어라 권장을 그치. 하지 않았을까? 예, 맞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사기업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우유급식 대신 유산균 급식이 나와야 되네. 그렇게 했었어야 네. 되는데 그게 아닌 거 보면은 뭐 예방보다는 그냥 뭐 약간 쾌변을 위해서? 보조식품 네, 정도 네.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죄송한데 두 분 바꾸세요. 바꾸셔도 돼요. 제 말이 너무 일리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되게 헷갈리게 하죠? 바꿀게요. 바꿨어요. 왜냐면 우리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유산균을 먹어도 이 안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또 적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그거 그래서 광고에서 본 거예요, 광고에서. 보장균 수 100억. 그렇지. 뭐.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크게 뭐 그렇게 도움을 줄까 싶기도 해서 그리고 지니 씨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인정할게요. 근데 네. 사실 우리 뭐 그런 말 하잖아. 된장이나 김치 이런 거 태어나서부터 쭉 이렇게 먹어오면 예방도 되고 한다 그런 말을 옛날부터 많이 했잖아. 그랬죠. 그런 이야기 엄청 싫어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사람 된장 먹고 청국장 먹고 김치 먹는 게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면 야 이거 옛날부터 뭐 괜히 먹었던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서 전혀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아하.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오다. 맞아. 생각해보니까 와, 요구르트를 이거- 떠나서 우리 김치에만 해도 좋은 유산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말 안 네. 되면 대한민국 아줌마들 이제 어르신들 김치 안 담아야지. 아이. 청국장 안 담아야지 이제. 과연 그냥 햄버거 먹으러 김장에서 가야지. 해방될 수 있을지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요. 자, 우리 햄버거를 먹읍시다. 김치 먹지 맙시다. 붉은 육류는 또 대장암의 위험 인자라고 했잖아요. 진짜 안 맞네요. 치킨 어, 먹어 네. 두번 다 치킨 틀리셨어요. 사실 저희가 환자들을 네. 많이 문진하다 보면 뭐 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기저질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인데도 뭐 드시는 거 없으세요 하면 이것저것 많이들 드세요. 보조식품들을 참 많이 드시는데 그 중에서도 평소에 뭐 자기가 변비가 있다거나 좀 과민하면 이제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 과민성 장증후군 이런 게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유산균을 참 많이들 드세요. 이 유산균을 이용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난치성 질환들, 면역 질환들 이런 데에 대한 연구를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유산균으로 인해서 대장암이 예방된다는 근거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히려 네. 본인이 먹어서 사실 사람에 따라서 먹으니까 변도 잘 나오고 뭐 자기한테 잘 맞는다. 그렇게 생각되면 적절히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근데 과도한 유산균 역시도 일종의 균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가스 차고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빨리 중단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사실 건강 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 역할이지 이게 근본적인 치료를 하거나 예방을 완전히 암을 생기지 않게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먹어서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시면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요. 진짜 이게 너무 반칙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떤 거든지 뭐 골고루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네,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팩트 체크 얼른 해볼게요. 자, 우측 대장암이 좌측 대장암보다 더 안 좋다. 그러니까 대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 직장에서 멀어진 쪽 대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늘 끝까지 동그라미. 오, 네. 네, 끝까지 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멀어진 곳에 암이 생길수록 안 좋다. 예, 동그라미를 다들 드신 건데, 요거는 정답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정답은 오, 맞췄다. 맞추셨네요. 근데 왜 그런 건가요? 근데 사실 암 중에 더 좋은 암이 있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어디 맞네요. 그래도 치료가 조금 더 편하면 좀 그렇죠. 편한 암 암 아닐까요? 중에 네. 좋은 암은 없는데 단지 조기에 발견되는 암이 좋은 암이죠. 그렇지. 빨리 치료가 가능한. 그런 면에서 우측 대장암이 좌측 대장암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아, 여기가 좀 구석에 있으니까 이제 발견이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네, 이제 우측 대장암이 좌측 대장암보다 일찍 발견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증상을 느끼는 시간이 좀 늦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대변이 오른쪽에서는 약간 좀 묽은 액체 상태에 있다가 점점 변으로 항문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측에는 약간 액체 상태의 변인 경우가 많아서 대장암이 자라서 내강을 완전히 틀어 막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꽤 많이 좁아지더라도 변이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물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왼쪽 대장은 조금만 막혀도 변이 막히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증상이 좀 더 빨리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측 대장암 경우에는 실제로 암이 진행해서 거의 막히기 직전까지 진행됐을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무섭네요. 또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잘 받아오시는 분들 중에도 우측 대장이 상대적으로 장 청소라 그러죠. 장 정결 상태가 좀 불량한 경우가 많고 장 정결이 안 되면 좀 자세하게 관찰이 어렵겠죠. 그리고 용종 중에서는 좀 납작한 형태의 톱니 모양 샘종이라는 좀 위험한 용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우측 대장이 특히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측 대장암이 발견이 늦어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특히나 좀 꼼꼼히 살펴야 하는 중요성도 있고 이게 위치에 따라서 발견이 힘들다고 하니까 훨씬 더 꼼꼼하게 검진을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건강검진 꼭 받읍시다. 네, 꼭 가세요. 특히 맞아요. 두 분 틀리셨으니까 약속대로 그냥 가세요. 올해 안에 가세요. 올해 오늘 안에. 여기서 선사하십시오. 언제 네, 가겠다. 선사. 언제까지 가겠다. 가겠다. 아, 그러려면 근데 검진 받을 거 억수로 많아. 다 받으시면 되지. 혹시 고쌤 가시면 이렇게 뭐 대장을 하면 뭐 위는 서비스 막 네. 우리나라는 위내시경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0세 이상 성인에게 무료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짜 위내시경? 아닙니까? 공짜. 우리나라는 전 국민 암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 4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2년마다 위내시경이 무료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위내시경 수검률이 지금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네, 한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료인데도 10명 중에 6명만 받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4명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아, 계십니다. 다 위내시경 다 받았어. 그럼요. 저는 작년에 다 받았어요. 그렇구나. 예. 자고 일어나면 다 검사 다 돼 있어요. 여기 아주 깔끔하대요. 예. 힘들지가 그래요. 않습니다. 네. 이게 대장 검사라고 하면은 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시경인데 이게 약도 먹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번거롭다 보니까 이렇게 고인범 선생님처럼 안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고인범 선생님을 위해서 좀 쉬운 방법도 있는지 그래, 말씀 이야기해보고 있어. 네, 부탁드릴게요. 네, 내시경이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다면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장암 검진을 위해서 만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매년 대변을 받아서 하는 분변 잠혈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변에 혈액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대변만 받으면 되는 거라 비교적 간편하고 값도 싸고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아주 적합한 검사이죠. 근데 이 분변 잠혈 검사의 경우에는 이 병이 있을 때 병이 있다고 발견되는 민감도가 한 60%에서 80% 정도로 좀 네. 완벽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암 선별을 위해서는 최소 5년에 한 번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고드리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대장 내시경을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는
대변을 받아서 아까 그 혈액 성분을 검출하는 게 아닌 대장암에서만 고유하게 분비되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조기에 대장암을 진단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와, 이거를 하면 정말 초기에도 발견이 가능하겠네요. 네, 사실 초기 선종에 그러니까 대장암이 진행되기 이전 단계의 병변인 선종에서도 검출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비용도 한 대장 내시경 받는 비용 이상으로 고가이고 이제 이 검사가 양성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럼 또 다시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비용이 저렴해지거나 이게 의료보험이 되거나 하면 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되면은 이 조그마한 용종 같은 것들이 좀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네. 바로 또 제거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네. 큰 이제 조금 사이즈의 혹 같은 게 있어서 네. 간혹 뗐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이게 암으로 갈 확률이 뭐 높나요? 어떤가요? 네,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되다 보면 저희가 이제 폴립 용종이라고 하죠. 폴립 용종은 같은 뜻입니다. 대장의 내강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융기물들을 통칭해서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런 용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름이 선종이라고 합니다. 이 대장 용종 중에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을 선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선종이 방치되게 되면 한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무조건 대장암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몸에 상처가 나거나 이랬을 때 피부가 아물거나 이럴 때 툭 붉어지는 분들도 있죠. 이런 것처럼 대장에도 과거에 자기가 염증을 앓았거나 이런 염증을 앓은 흔적 중에 이렇게 용종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염증성 용종도 있고 또 정상적인 조직이 이렇게 툭 붉어져서 과증식해서 용종처럼 보이는 과증식 용종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낮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장 내시경 전문의가 보면 육안적으로도 이런 선종인지 염증성인지 이렇게 구분은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떼서 검사를 보냈을 때 결과가 달리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용종이 발견되면 무조건 다 제거하고 나오게 됩니다. 아, 네. 실제로 이게 용종을 가진 사람이 대장 내시경 몇 명을 해보면 그중에 몇 명이더라 얼마나 되나요, 비율이? 네, 저희가 실제 아무 증상이 없는 만 50세 처음으로 검진을 받는 대장 내시경을 받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해보면 용종 발견율은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도 해보면 이거보다 오히려 좀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때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받는 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용종 발견율을 통계를 내요. 그래서 사실 25% 이하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검사 방법이나 장전결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다시 재점검할 정도로 용종 발견율은 생각보다 상당하네요. 높습니다. 네. 이게 50대쯤에 확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네, 나이가 드러날수록 발견율이 더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꼭 정기적으로 받아보시고요.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짜로 대장 내시경을 진행하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실 이 대장 내시경이 검사 전날이 좀 힘들거든요. 화장실을 막 계속 들락날락 해야 되고 음식도 좀 가려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 힘든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꼼꼼하게 검사하러 온 분이 계십니다. 또 긴장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작년에는 뭐 이상 없었기 때문에 뭐 올해도 특별한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어요. 1년 만에 오셨네요. 근데 1년 전에도 보니까 이렇게 용종 제거했던 경력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그래요. 특별히 앓고 있는 다른 병은 있으세요? 다른 건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고. 이렇게 용종이 있었다고 무조건 1년 만에 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준비를 잘 해 오셨으니까 오늘도 제가 자세히 봐드릴 거고요. 먼저 검사실로 가서 제가 준비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동하실게요. 네. 약간 들어간 느낌 초반에 좀 들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긴장 푸시고요. 대장 내시경은 그렇게 아픈 검사가 아닙니다. 네.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어서 여기 조금 불편하세요. 죄송해요. 한 번만. 1년 만에 또 검사를 여기가 하고 대장의 오셨다니까. 제일 끝부분이에요. 별일은 없겠죠. 저희가 대장 내시경은 대장의 제일 끝까지 먼저 삽입한 다음에 뒤로 나오면서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넣으면서 보는 게 아니라 빼면서 보는 거네요. 그러네.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 그러네요. 장 정렬은 잘 해오셨고요.
대장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진 사이사이를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조그만 폴립이 하나 발견됐네요. 네, 제거하고 나올 거예요. 아, 저걸 해버리네. 폴립이나 용종 같은 게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내시경으로 사이즈는 한 3mm, 4mm 정도의 좀 작은 편에 속하고 저기 보이는 게 이제 폴립인가 봐요. 그리고 예. 이 정도는 이렇게 잡고 뗄 때 막 피가 나진 않나요? 피가 나죠. 조금 나나요? 네, 조금 나가시고요. 이렇게 간단한 조직 검사 겸자를 이용해서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하얗게 반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증식 용종이라서 이제 대장암 발생률이 진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공기 좀 빼드리고 끝낼게요. 검사는 보통 이렇게 하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끝나게 됩니다. 네, 아버님 잘 일어나셨지요? 네. 배가 너무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내시경 받으실 때 저희가 일부러 공기를 좀 주입하거든요. 그래서 배가 좀 붕붕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저희가 아마 이제 저희 이산화탄소를 좀 쓰거든요. 좀 딴 데보다 흡수가 좀 빨리 되게 하는. 그래서 좀 훨씬 더 좀 가스가 빨리 흡수되고 될 거예요. 방귀 같은 거 참지 마시고 빨리 배출을 하셔야 돼요. 저거 이제 모니터 보면서 제가 내시경 결과 좀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게요. 검사 결과 또 바로 알고 싶잖아요. 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자, 검사 결과 좀 볼게요. 아버님 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개실이라 그래서 원래 알고 계셨어요, 개실. 장에 이렇게 구멍난 구멍 병변 이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렇게 변이 끼어 있기도 하죠. 사실 이거 있다고 문제 되는 건 없고 요 위치가 지금 오른쪽 대장인데 몇 개가 보여요. 이렇게 이제 뭐 한 서너 개 관찰되네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변도 꽉 박혀 있고 주변에 약간 발적이 있는데 이제 간혹 개실이 내가 팔에 뭐 이렇게 커다란 점이 있다고 그게 뭐 이제 뭐 굳이 언급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개실 같은 경우는 있기는 있는데 간혹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염증이 생기거나 아까 대장이 원래 이렇게 주변에 보면 혈관이 다 보이잖아요. 이런 혈관이 쭉 들어가서 하필 개시줄로 삐져나와서 출혈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있다고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제거한 거는 용종을 2개를 조직 검사는 겸자로 이용해서 톡톡 뗀 정도예요. 조직 검사 결과를 보냈고 결과는 일주일 뒤에 보러 오셔서 그 결과가 뭐로 나오냐에 따라서 다음번 검사는 언제쯤 받을지를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매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 건지 대장 내시경 검사 주기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야, 근데 이제 말이 치료 일주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야, 혹이 있었어. 검사주기 했다 하면 일주일 동안 아유, 저까 이게 혹일까 하면 별별 생각 다 할 것 같은데. 어머니 용종 떼고 처음 오셨고 집에 가서 뭐 혈변 보관 이런 거 없으셨죠? 어머니 거기 모니터에 보시면 이번에 용종 뗐던 거 사진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날 용종을 4개나 떼고 가셨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요 위에 이게 이제 주름 뒤에 숨어 있는 거라서 요거 이만큼 부풀려서 여기를 싹둑 이만한 덩어리를 잘라낸 거예요. 아이고. 굉장히 큰 거 잘라냈죠? 아이고. 잘라낸 자리 괜찮았고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많이 아물었을 거예요. 피가 좀 나는 형량이 있어서 이렇게 집게로 찝어놓기도 하고. 저희가 이걸 떼뜯으면 일주일 등의 조직 검사를 다 보내요. 조직 검사를 봤더니 여기 영어로 써 있긴 한데 4개가 전부 다 과증식 용종이라고 한 걸로 나왔어요. 이 용종은 사실 암될 확률이 극히 낮아요. 떼긴 했지만.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용종을 4개나 뗐지만 다음번 검사는 용종 뗐으니까 자주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그냥 5년 있다가 하시면 돼요. 그래도 말은 용종을 뗐으면 2년에 한 번은 해야 한다는 말. 그렇죠. 그 환자들이 꼭 뭐 용종 뗐으니까 또 해마다 찾아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대장 내시경이 쉬운 검사가 아니잖아요. 물도 먹고 장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검사 과정에서 막 배도 좀 아플 수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검사를
자주 해서 나쁠 건 없어요, 어머니. 본인이 뭐 대장 내시경 준비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고 뭐 검사해도 괜찮다 그러면 뭐 내년에 하셔도 돼요. 근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요. 이제 괜찮다고 하시니까 5년 뒤에 검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요. 이제 뭐 괜찮다고 하니까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커다란 그 냉장고 앞에 붙여놓으십시오. 2027년 3월 달에 다시 또 받기. 예, 그렇지, 그렇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 혹 있었던 거 잘 발견해서 잘 제거됐고 저랑은 한 4, 5년 뒤에 나오시면 됩니다. 자면을 보니까 이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 이런 게나 뭐 이상한 이런 게 보이면 그 뭐 기계를 바로바로 제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크기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이제는 대장암 발병 확률 나는 이제 대장암 끝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대장 내시경 시 발견되는 용종은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절제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뭐 2번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선종성 용종을 미리 제거하게 되면 대장암 발생률을 무려 70에서 90% 감소시켜줍니다. 와. 그리고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50% 감소시켜줍니다. 이제 선생님도 말할 때 딱 네. 고쌤 눈을 딱 보면서 아까부터 그러고 계셨어요. 정말 콕 집어서. 네. 자꾸 그러니까 내가 대장암이 있는 건가 싶어. 빨리 가보셔서 확인하고. 진짜 소리 하지 마. 자, 드라마국 관계자 여러분, 우리 고인범 선생님 섭외하실 때 대장 내시경 꼭 받고 오시라고 네. 이 그 조항 같이 넣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검사지 지참 꼭 하시길 바라면서 아니 정말 대장 내시경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치료도 바로바로 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검사인 것 같은데 이게 용종을 떼고 난 다음에 혹시 뭐 관리를 해야 되거나 뭐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용종 절제술을 이것도 수술이기 때문에 네. 떼고 난 자리에 출혈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날 수 있고요. 또 배가 아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복통이 생기거나 혈변을 보거나 열이 나거나 이러면 금식을 유지한 채로 즉시 병원으로 내원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첫 일주일간은 절대 금주, 금연 하셔야 되고요. 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드시지 않도록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매운 음식 먹으니까 생각만 해도 막 배탈 날 것 같네요. 네, 네. 내가 스스로 따갑다. 또 과격한 운동하는 경우에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서 출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 2주 정도는 과격한 운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 볼 때 과도한 힘주기 역시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용종을 떼서 조직 검사를 보내면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암이 될 확률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확률은 뭐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용종 절제술 후에 반드시 저희가 이제 아까 용종 발견율이 한 30~40%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떼면 반드시 조직 검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염증성 용종인지 과증식 용종인지 제일 중요한 선종이 있었는지 또 선종 중에서는 진행 정도가 낮은 저도 선종인지 좀 대장암에 가까운 고도 선종인지 또 초기에 대장암이 이 용종 형태로 발견돼서 제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은 경우겠네요. 네. 근데 이제 내시경으로 절제가 잘 가능했던 용종의 경우에는 대부분 내시경 용종 절제술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 진행 전도가 좀 낮은 선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장암에 가까운 고도의 선종이라고 하셨나요? 네.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암으로 변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선종의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선종의 종류 중에 저도 선종, 낮은 단계 선종의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 정결이 깨끗하게 잘 되고 숙련된 전문의에게 대장 내시경을 잘 받고 끝난 경우에는 용종을 뗐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선종이 3개보다 적었거나 1cm보다 작은 용종, 이제 1cm보다 더 큰 용종이 하나도 있었거나 또는 고도 선종, 아까 좀 더 대장암에 가까운 용종이 있었거나 또는 육모샘종이라 그래서 이건 조직학적으로만 진단할 수 있는 병변인데 조금 더 대장암 발생률이 높은 섬종이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만 3년 후에 추적 대장 내시경을 권고합니다. 네. 근데 그 외에는 아까 얘기했던 3개 이하거나 네. 1cm가 안 되는 용종은 용종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5년 뒤에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전 작년에 처음 받아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깨끗하다고 하셔서 그럼 네. 5년 후에 한번 또 받아볼까요? 그렇죠. 만약에 대장 내시경을 잘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다음 날부터 용종이 하나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용종이 5년 동안 자라도 네.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사람 몸에는 항상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대장암의 위험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권고된 기간 이내라도 빨리 받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건강 염려증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봤거든요. 봐봐, 과해. 이 대장 내시경을 네. 이제 30살이 넘어서부터는 네. 이제 1년에 한 번씩 꾸준하게 봤는데 별 이상 없어도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좀 강박증도 생기더라고요. 네. 요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사실 검사라는 거는 자주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요? 어떤 병을 빨리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빨리 하면 빨리 발견되겠죠. 그리고 또 내시경 하는 것 자체가 몸에 해를 일부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 같은 경우에는 구불구불한 대장을 들어가다 보니까 장을 많이 움직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대장 길이가 아까 한 2m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대장 내시경 이제 호수가 스콥이 한 1m 30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2m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유는 대장 내시경을 들어갈 때 장을 저희 아코디언처럼 약간 접어요? 접으면서 신기하다. 네. 그렇게 접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장에 약간 뭐 비숙련되거나 이런 경우에 또는 유착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뭐 천공이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뭐 물론 숙련된 사람이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전 너무 좀 이렇게 1년마다 좀 그러니까 네. 2년 뒤에 선생님 찾아갈까요? 네. 5년에 한 번이라도. 5년에 한 번만 하셔도 그럼 충분한데. 5년 뒤에 만나요. 네. 그래요. 대장 상태를 확인을 하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바로 이 대장 내시경이라는 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꼭 기간 내에 5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꼭 받아보시고요. 또 다른 환자분들을 저희가 카메라에 또 담아봤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자, 이제 선생님 또 회진을 도시는 것 같은데 아까는 내시경도 보시고 이제는 또 외래도 도시고 바쁘세요. 아버님 어제 그 검사하신 거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잠깐 나가실게요. 네. 전날 대장 내시경 받고 용종이 발견돼서 검사를 의뢰해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이거 시술하신 사진인데 어제 이제 수면 상태에서 사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오늘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사실 2년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2년 만에 오셔서 제가 사실 이건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2년이란 시간이면 작은 용종이 충분히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최근 한 3개월 내로 뗀 용종 중에서는 제일 두 번째로 큰 용종. 더 큰 분도 한 분 계셨는데 그 정도 용종이라서. 근데 얘는 보면 이렇게 모양도 울퉁불퉁하고 뿔긋뿔긋한 용종이 아니라 이렇게 좀 하얀 부분이 좀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최종적으로 어제도 역시나 여기서부터 이만큼 확보해서 제거를 잘 했는데 저거는 나중에 떼서 저희가 검사를 보내거든요. 조직 검사를 보면 일주일 뒤에는 아마도 이렇게 좀 초기 암 같은 변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거는 최종적으로 조직 검사를 분석해 보고 만약에 그 암이 얼만큼 깊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치료가 이걸로 끝일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깊이가 좀 깊으면은. 근데 아마 이걸로 치료가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행스럽죠. 오늘 이번에 내시경으로 다 제거했으니까 아버님. 아마 출혈 없고 얘기 드리는데 뒤에도 여기도 있어서 또 제거하고 역시나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사항 꼭 잘 지키시고 아시겠죠? 네. 그래요. 별일 없으면 오늘 오후에 집에 가실 거예요, 아버님. 아니 가만있어. 그럼 저분이 촉이 암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네. 아버님 여기 저분은 마침 오늘 오셨는데 검사하신 거 촉이 암으로 나왔어요. 아이고. 그럼 뗀 게 정말 잘 된 거네요. 30cm 정도 들어가서 봤어요. 다 봤으면 좋겠는데 준비를 안 해갖고 여기가 정상 대장인데 이렇게 핑크빛으로 생겼어요. 여기 타고 올라가서 좀 들어가 보니까 여기까지 정상이에요. 한 10cm 들어가서 봤더니 위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혹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면 이만큼 대장에 종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정상이고 여기서부터 종양인데 그러니까 장을 전체를 한 바퀴를 다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초기는 아닐 수 있어요. 좀 진행돼 보이고 다행스러운 건 여기가 더 자라서 들어오면 막힐 수 있거든요, 아버님. 막힐 수 있어요. 통로가 막힐 수 있는데 아직 막히진 않았어요. 저희가 어제 내시경 할 때 엄지손가락만한 내시경이 진화는 갈 수 있는 정도로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변이 이렇게 빠져나오려면 막히면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태니까 대신 너무 딱딱한 음식이나 걸릴만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죽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나면 정말 아버님 이게 마음이 안 나이가 좋으시겠어요. 들어가 그게 병이 많지가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 저런 제가 걱정 오늘 하시겠다. 보니까 그 어제는 이제 피도 좀 수치가 낮고 이래서 아버님 컨디션이 좀 되게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병원 와서 이틀째 피 주사 들어가고 하니까 지금은 사실 컨디션이 많이 좋아 보이시고 또 내 자신도 조금 그렇죠. 그리고 원래 병에 오기 전에 기저질환이 별로 없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꺼번에 온 건데 그래서 요즘은 80대 노인이라 하더라도 수술 받고 나서 이제 회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요즘은 80대도 많으신 게 아니에요. 환자가 약한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겠나 그냥 의사 믿고 그냥 따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할 것 같은 거를 하자고 하진 않아요. 네. 듣는 게 그렇고 보는 게 그밖에 안 보니까 네. 듣는 거 있고 보는 그밖에 안 보니까 네. 자꾸 막 자존심이 막 어머니 이렇게 80대 누가 80대로 보겠어요? 이렇게 건강합니다. 아직 정정하신데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물 검사 좀 해볼게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쉬고 계세요, 아버님. 네. 심장이 원래부터 젊을 때부터 좀 안 좋아가서 수술했는데 그동안 개안았다가 80이 넘어가긴 해. 이거 오더라고. 해야 된다 해서 그래 믿고 그래. 참 고맙지 고마워 고맙고 그래 그렇게 마음을 띄우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속 핀네 많이 핀고 뭐 조금 통 찢는 것도 좀 난소리 같고 기분이 지금 말씀 들었길래 기분이 그래 드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미뤘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지금 올해 들어서 제가 건강검진을 했던 많은 환자들이 꽤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 암 환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일주일에 진행된 암 발견되는 환자들이 대여섯 명씩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이분들이 1년 전에만 오셨어도 사실 그냥 간단한 시술로만 끝날 수 있었던 분들이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들이 이제는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 내 건강을 챙길 때 건강에 대한 어떤 계획표를 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시기에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암 검진 사업, 위내시경은 2년마다 꼭 하세요 하는 거, 또는 대변 분명 검사는 매년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스케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쩔 수 없이 암에 걸리고 한 번은 지나간다면 얼마나 빨리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죠. 아니 이게 좀 아프면은 병원을 가야 되고, 또 미리 예방하려면 조기에 또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콕 집어서 누구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꾸 여기를 보게 되네요. 경상도 사나이들 특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그렇게 안 가거든요. 사실 저희 아빠 그거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시원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질환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으면 이미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암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요. 대장 내시경 검사가 혹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검사를 미루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이 검사 준비할 때 알약 형태로 복용하거나 또는 이전보다도 적은 양의 물을 먹어도 장 정결이 되는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사 자체의 힘든 점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아직 대장암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간이 정 없으시다면 최소한 분전 검사라도 꼭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네. 또 아까 얘기 드렸지만 자기가 언제 검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자기 정확한 검사 주기를 꼭 스스로 알고 챙기셔야 되고요. 이것만 잘 챙기신다면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늘리고 육류 섭취 줄이고 저칼로리 식단 하시고 이런 것들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50세 이상의 늦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내가 살아온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 들이는 노력보다 그냥 검사를 한번 받으시면 쉽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되게 나긋나긋하면서도 네. 설득력이 있으면서 아마 우리 고쌤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찜찜한데 검사 안 받고 넘어가려니까 네. 찜찜한데 아마 이런 기분에 맞아요. 언젠가는 제 발로 가시지 않을까. 그럴까. 예, 그렇게 맞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좀 나긋나긋하게 끝까지 설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희 공개 클리닉 외에도요, 정말 우리 뭐 출연자분들의 건강뿐 아니라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검진 꼭 미리미리 받아보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퀴즈도 내드립니다. 퀴즈도 마침 요 내용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 공개 클리닉 웰 채널 채팅방 들어오셔서 검색창 채팅방에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주시죠. 네, 이것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필수 검사이자 우리의 젊은 오빠 고인범 선생님께서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그 검사입니다. 내시경을 통해 대장에 생기는 염증, 용종, 종양 등을 진단하는 검사는 무엇일까요? 진희 씨? 자, 보기 1번 분변 자멸 검사, 2번 대장 내시경, 어허. 3번 조직 검사, 4번 유전자 검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또 올해가 이제 반이 지났잖아요. 네. 올해 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아직 안 받은 분들 계실 겁니다. 그죠? 연말이 다가올수록 검사 예약하기도 어렵고 대기도 길어지고요. 아직까지는 여유 있으니까 이럴 때 얼른 예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병원에 에어컨 잘 나와서 되게 시원한 거 아시죠? 자, 미리미리 건강 잘 챙겨보시고요. 특히 짝수년도 분들은 한 번 더 일정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건강한 소식들로 채워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